한국가스공사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9.6%가 감소했습니다. LNG 수입 가격은 하락했으나 판매가는 상대적으로 인상시켰다는 부제를 달아봅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은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32조 7천억 원대를 달성했습니다. 0.2% 증가했고요. 제품 재고는 41.1%를 감소시켰습니다. 매출 원가가 1.2% 증가해서 매출 증가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24.4%가 감소했고 매출 이익률도 1% 떨어졌고요. 판매 관리비를 약 4%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7,021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9.8%가 감소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1%에서 2.1%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부문을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영업이익까지는 어쨌든 이익이 났습니다만은 영업의 부분에서 금융손익이 1조 1259억 원이나 영업 금융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 단기 법인세전 5,262억 원 세전 손실이 났고요. 단기 순손실 3,742억 원의 순손실이 났습니다. 전년보다 순손실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제일 많이 나간 것이 밑에 표시했습니다만은 지급 이자가 전년도에 6천억 원대가 나갔는데 이게 금리가 올린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지급 이자가 1조 2,815억 원이나 크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지급 이자 때문이다. 왜 빚을 많이 지게 되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좀 궁극적으로 좀 궁금한 거죠. 수입해다가 파는데 뭐 하라고 빚을 졌을까? 에, 그런 것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기억상으로 언론 보도에 나왔던 거는 이것은 옛날로 소급해서 올라가더라도 MB 때부터 뭔가 해외 뭐 개발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 하는 바람에 해외 사업도 한다 뭐 해서 뭐 그게 그러면은 그게 유전 개발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그게 이런 거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수입해다가 파는 건데 음, 뭐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지급이자가 1조 2천억 원이나 지급을 해가면서 영업이익은 나더라도 그 손실을 나게 만들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0조 5,524억 원으로서 2.6%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했으면은 우리는 어, 원재료인 LNG 가격이 상승했다고 당연히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소니까 영업이익 차이가 미비한 것은 가공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굳이 제재원가를 해야 하는지도 좀 의문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품 유통업처럼 해도 무리는 없는 거 아닌가? 근데 굳이 제조업이라는 한국가스공사가 제조업입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제조업 형태를 가져가고 있어요. 수르픈율은 2.2%가 하락을 했고요.
운영 비용을 23%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OE 생산성은 1.50으로서 0.0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7,038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9.6%가 감소했고, 재고를 줄이는 바람에 1,616억 8,900만 원 이익이 더 났습니다. 그 영업 이익과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은 원가 회계 가공비가 매우 낮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이 제품이 461억 원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이 원가 회계 영업 이익과의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도 그 금액이 2조 6천억이나 줄어들었죠. 이건 물량도 줄었을진 모르지만 수익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금액도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위해서라도 재고 명세는 이렇게 흐름식으로 다 빨가벗고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고 금액, 출고 금액 다 알려주라.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손실 이런 금액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어떤 기업들은 타계정 대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출고계를 또 뽑아 가지고 기말 재고를 그 표시를 해줘라. 이렇게 해야 그 이 장난질을 못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6%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3%를 줄였습니다. 이 운영비용 1조 4천억 원대에서 판매관리비 2,541억 원을 뺀 금액이 현장 운영비용이 되겠는데 그것이 이제 1조 1,587억 원이 되는데 총 제조비용에 비례해서 가공 비율이 4%로서 1.4%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료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재료 LNG 가격, 수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여기서도 2차 추론이 나오게 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은 일치를 하고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제품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 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도 이렇게 딱 제로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요런 그 3억 1,700만 원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추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에,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정산제도도 아닐 것 같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은 또 이 안 하거든요. 그 안 하는 거로 나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LNG 가격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하면 큰일 나지. 왜냐 어디서 샌다는 얘기면은 그거 폭발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런 산업으로서 이런 그 이 기업들은 어 일반 기업과 달리 그 어떤 그 위험성 안전 관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도 그 세상이 하수선하니까 어 거의 테러를 가정해 가지고 그이 방어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조선업 쪽에서도 미군이 와가지고 견학을 한 다음에 방공망 체제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 군함들의 그 수리 건조를 그런 거를 맡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본하고 인도 쪽에 가서 수리를 맡기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뭐 조선업을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데, 에, 그 한진중공업이 있던 그 필리핀 그 큐빅 무슨 만이죠. 거기 그 한진중공업 했던 데를 필리핀 정부가 그 인수를 했는데, 현대중공업이 거기를 그 차입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 미국 배를 수리한다는 얘기를 언뜻 어디서 그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음, 그거만큼 그렇게 방공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유념해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LNG 저장 탱크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하겠죠.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68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2%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90명을 잘랐습니다. 음, 뭐, 뭐 많이 자른 것도 아니겠죠. 어, 제 생각에는 공공기관 공사 성격은 불효불급한 인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잘랐어요.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은 그 8,660만 원으로 그 14.4%가 인상이 될 것으로 그 보입니다. 수도 광열비가 27.3%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8% 증가했는데 이 기타 비용이라는 게 마이너스 3,668억 원이 나와서 운영 비용을 줄여가지고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 손실이 났죠. 영업이익은 흑자라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줄었죠. 운영 비용을 이렇게 그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제가 그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제조 매출원가 중 기타 비용에는 공급비 정산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회사는 소개를 하고 있고, 포함되어 있지 이 3,668억 원이 다가 아니다. 더 클 수도 있죠. 기타 비용이 대부분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정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정산 비용이 그 기타 비용보다는 더 많으니까 한 5천억이 될지도 모르죠. 예년에 기타 비용이 1,181억 원이니까 정상 비용이 들어가서 3,668억 원 마이너스로 표현된다 그러면은 실제 정상 금액은 한 5천억 가까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부터가 영 맞닥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 질문을 해볼 수 있다면은 재료비 성격에서 조정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 아닌가? 정산액을 숨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도 그 소득 조작은 자본주의 수치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가스공사가 자본주의 수치를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판매 가격 정상 성격으로서 매출에서 조정해야 마땅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에서 그걸 매출액에서 조정을 해야지 정산액을 어떻게 기타 비용에서 조정을 하고 자빠졌는지 이게 자꾸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회계 기준들을 만들어 간 거다. 계속적 원칙을 가져간 것은 뭐라고 할진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회계 원칙을 한번 한번 저도 찾아가지고 한번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최이봉 씨라고 1966년생이 대표를 했는데 이게 문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 비서관을 했던 친구가 하다가 좀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바뀌었죠. 2023년에 와서 최연애 씨라고 1956년생인데 전 사장보다는 10년이나 나이 먹은 아줌마가 오셔가지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역임을 했죠. 최연애 씨는 뭐 그렇게 무리하게 철도공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철도공사도 사실은 그 적자인지 어떤지 우리는 그 비공개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게 공개를 하면은 좀 우리가 그 데이터 접근이 좀 용이한데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뭐 이 제품이라는 게 거의 뭐 쌓아둘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뭐 회전율이라는 것은 1년이 365일인데 479회전했다 그러면은 이게 하루분도 안 되게 재고를 가져가고 있다. 그런 얘기니까 이것은 상품 유통업이라고 그냥 봐야 된다. 차라리 이쪽에서는 원재료 회전율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제품하고 그 차라리 원재료 회전율을 좀 봐야 오히려 그 좀 비교가 좀 더 용이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원재료 그 회전율도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제품은 제품대로 계산하고 원재료 회전율을 한번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생산성 떨어졌고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무려 83.8%입니다. 50%가 경영권 방어선이기 때문에 이미 경영권을 민간 기업이라면은 뺏겼습니다. 채권은행한테. 그래서 그 대우조선해양을 누구한 하나조선에 팔아먹듯이 한국가스공사도 팔아먹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를 자본증자라고도 해서 과도한 지급이자가 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적자인데 왜 이 레버리지율을 안 줄이려고 하는지도 그것도 새로 사장이 바뀌었는데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 낙하산 인사들이 공사들에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밑바닥 출신 그 공사에 말하자면은 밑바닥부터 들어가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 CEO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낙하산 인사들로 그렇게 하니까 무슨 충성심이 생기겠습니까? 기업에 대한 어떤 로열 로열이 안 나오겠죠. 이자 보상 비율은 0.5로서 그 1.1이 배가 감소했습니다. 지급이자가 엄청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냐?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지급이자 나가는 것보다 0.5배뿐이 안 된다. 1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자 내기도 그 이자 내는 영업이익도 못 내고 있다. 작년에는 그래도 1.6배가 됐는데 0.5니까 이자도 못 내는 영업이익을 벌었다. 이게 비즈니스냐? 이게 영업이냐? 말이 안 된다 이거죠. 현금 분포도 아주 거의 없고요. 투자자본 이익률 그 1.5%로서 0.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는데 우리는 한국가스공사는 절대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라고 반증을 하셔야 됩니다.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매입 가격이 그 손익계산서하고 뭐 했을 때는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나왔죠. 모순이 생깁니다. 그 반증 추론하는 게.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판매 가격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판매 가격 하락으로. 그거를 충분 조건 논리도표로 만든 거고요. 필요하다면은 그 수량에서는 이게 이제 액체 상태니까 그것도 그 유량계 이런 거로서도 재고 회전율을 계산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에, 반증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내려간 게 맞아요. 18.8%가 매입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판매 가격은 그 일반 주택용이나 이런 것들은 3.2%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발전용으로는 6.4%를 내렸어요. 한전이 안 좋다니까 내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단순 평균은 1.6%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은 해소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원재료 가격이
그 하락했다고 한 것이 저 그 손익계산서 내용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LNG 가격이 122.3%나 인상이 됐었어요. 재고가 꽤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재고 회전율도 좀 봐야 되겠다 싶은 건데 이게 그 2월 재고가 이동 평균 단가로 묻혀진다면은 그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 그렇게 그 정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재고에 묻혀 있는 단가가 이동 평균으로 2003년도에 이월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것을 그냥 전체적인 그 한눈에 흐름 정도로 이해를 해본다면은 원재료 그 가중 평균 가격이 물론 단순 평균으로 계산했습니다만은 전체 LNG뿐이 없으니까 가중 평균이나 단순 평균이나 똑같다고 보고 18.8%가 하락했죠. 그러면 가격 하락 압박을 받습니다. 가공비 변동률은 뭐 별로 그 영향을 못 미쳤고요. 그러면은 18.1% 가격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판매 가격은 1.6%밖에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을 인상을 시켰다. 우리가 지금 이 겨울철에 도시가스 난방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피부로 느낄 수 있나요? 우리가 그 가스비가 많이 올랐다라고 그렇게 그 뭐 좀 뭐 오른 거로도 좀 뭐 판단이 되긴 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얼마 못 느끼더라도 전 국민이 그거에 들어가면 그 어마무시한 돈이 되겠죠. 그래서 LNG 가격 하락률에 비해 판매 가격은 낮게 내렸다. 이런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정산제도를 만들어서 일을 복잡하게 해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한전은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가격을 안 올려가지고 요즘 욕을 먹어가지고 그 전 정부에서 가격을 조정을 안 하고 그 정권을 남기는 바람에 현재 그 뜨거운 감자를 받아가지고 독박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올려야 되거든요, 한전이. 차라리 그게 솔직한 거다, 안 올린 거다. 그러니까 한전처럼 하든지 민간 기업처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정산제도라는 거를 누구 아이디어로 만들어냈는지 그 책상머리에서 일하는 새끼들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그 진실을 자꾸 가리는 그런 은폐, 엄폐 행위들 그게 뭐예요? 은폐, 엄폐가 분식회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는 형사사건으로 다뤄가지고 감옥행을 가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한테 사기질 친 거다 이게 전세 사기 운운하고자 했는데 이것도 거의 사기 성격으로 그냥 때려버려야 되지 않겠냐. 법이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성적으로 볼 때는 이건 사기친 거다. 사기치면서 해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그 숫자라는 게 원인 분석이 쉽게 나와야 되는데 숫자 가지고도 장난질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음, 어쨌든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연말 매출액은 40조 7천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7,700억 이익이 나오게 돼 있는데 재고가 41% 연말까지 준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됐고 거꾸로 41% 재고를 증가시킨다면은 영업이익이 한 8,20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은 한 3% 정도 더 매출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아니, 판매 가격을 올리든지 이렇게 되는데 재고만 증가를 시켜도 그냥 앉아서 그냥 8천억 원대는 쉽게 넘길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매직이죠. 단순한 산식이지만은 매직을 부립니다. 마술을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녀의 세계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마녀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스르프 세계로 오면은 우리는 다른 길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스르프선 40조 8천억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스르프상으로는 8천억이 훌딱 넘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을 655회전까지 해보자. 그러면은 1.6% 정도 더 좀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은 41조 4천억 원대 인상 아니 그 증가 효과가 있어가지고 8,800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스르프 기준으로 해서는 이게 그 약간 높게 나오죠. 재고가 감소할 때는 그 스르프 쪽은 이 판매 예가가 그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 경험상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이런 통계치가 나오게 됩니다. 재고 회전율 상승의 이익은 증가한다. 원가 회계보다.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근데 높게 나온다. 그래서 디프레이션 완화 기능이 있다. 재고가 감소하는 디프레이션 상황에서 어, 이 디프레이션을 완화하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원가 세계가 아닌 스루프 세계로 이 미래 세계는 변해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가는 23,700원으로서 연초보다 12,500원이나 크게 하락을 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27%밖에 되질 않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쉽게 가격을 줍줍할 수 있겠죠.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누가 하겠냐? 외국 기관이 할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또 좀 벌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가 26.15, 산업통상자원부겠죠. 한국전력이 20.47%, 연금이 7.66%, 외국인은 뭐 크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JP모건이 눈에 띄는데 5.1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가스공사 3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시스템이 변화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